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재인정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또 사실 뭐 이민 커뮤니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아직도 또 사실 그 이민과 관련된 것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커뮤니티고. 네, 그리고 네. 새 정부가 네. 들어서면서 또 많은 이민법에 대한 또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리고 있으니까 더욱더 네. 궁금해집니다. 네. 근데 오늘 다루실 내용은 이제 그 해외 체류 뭐 그쵸.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뭐 출생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시고 싶으시다고요? 네. 네, 네. 사실 그 우리가 이민자잖아요. 저도 이민 1세고요. 네, 네. 근데 미국의 전체 이민자의 대략 한 65에서 70%는 가족 초청을 통한 이민자예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이민이나 또 뭐 난민이나 이런 그 다이버시티라 그래서 이민이 조금 오는 나라에서 추첨을 통해서 받는 거. 네. 뭐 이런 이제 이민자들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네. 가족을 통한 이민이 이제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가족 네. 초청이 거의 사실은 주류를 이룬다. 네, 법이 이렇게 네, 이제 네. 그 체계가 세워진 다음에 네. 근본적인 스트럭처가 지금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국 이민의 주된 그 이민자들은 가족 초청을 통한 이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 제가 프랙티스하고 상담하면서 네.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내에서 이제 결혼하는 거는 뭐 대부분이 다 익숙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죠. 별 문제가 네. 없는데 이제 이렇게 재혼하신 분을 포함해서 결혼을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나가서 이제 해가지고 올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절차를 잘 몰라서 가서 하셨는데 잘못하고 오신 경우는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아, 잘못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왜냐면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어그리한 그런 관련돼 있는 효력이 있는 결혼 신고를 하고 오셔야 되고 또 네. 갈 때 준비를 해갖고 가야 될 서류들이 있는데 미처 생각을 안 하고 안 가지고 가면 한국 가서도 신고를 하는데 많이 이제 지연이 될 소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국적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영주권자가 뭐 한국에 가서 혹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네네. 그 아이의 이민 신분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시간 나는 대로 좀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네. 체류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만난 이제 한국 국적자의 약혼자가 네네. 있다. 그러면은 보통 한국 동사무소에 가서 일단 혼인 신고라는 거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국 네. 여기서 특히 태어나지 않고 귀화하신 분들은 네. 한국 주민등록번호도 갖고 있고 또 한국말도 유창하기 때문에 아무 얘기 안 하고 네네. 그냥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은 한국 사람처럼 신고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그런 경우는 그 결혼이 미국에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면은 먼저는 여기서 시민권에 관한 그 오리지널 서류들을 들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신 분들은 오리지널 벌스 서티피케이트 갖고 가셔야 되고요. 서티파이 카피. 예. 그냥 원본이 아닌 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귀화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내추럴제이션 해가지고 영주권 갖고 있다가 시민권 받으신 분들은 그 내추럴제이션 서티피케이트 우리가 하는 귀화 증서 원본을 갖고 가셔야 돼요. 네, 네. 그다음에 원본을. 네. 여기서 태어나신 분은 또 한국 가기 위해서 US 패스포트가 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내가 시민권자라는 프루프를 원본을 꼭 들고 가시고 어떨 때는 패스포트만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특히 귀화하신 분들은 이름도 바꾸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네, 귀화 증서 뒤에 이렇게 네임 체인지 서티피켓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주 뭐 20년 전 이전에 옛날에 귀화하신 분들은 이민국 시스템이 지금처럼 어드밴스가 안 돼 있어서 시민권 증서 뒤에 이렇게 약간 고무 스탬프가 찍혀 있고 거기에 수기로 이름이 예를 들어서 김갑돌에서 로버트 김으로 바뀌었다 이런 게 서티피켓이 붙어 있지 않고 그냥 증서 뒤에 도장 찍어서 거기에 수기로 써져 있는데 그게 유일한 네임 체인지 프루프예요. 네. 근데 지금서부터 제 기억에 한 15년 전서부터는
콜트에서 어프로브를 해준 네임 체인지 서티피케이트이 증서 뒤에 잘 붙어 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 이름을 바꾸신 분들이 뭐 누구를 초청해야 될 때 그 이름 바꾼 프루프가 증서 뒤에 붙은 그 서류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분실하거나 뭐 못 찾거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재발급 받는데 되게 복잡하니까 그 귀하해서 이름을 바꾸신 분들은 네임 체인지 서티피케이트랑 잘 항상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렇게 나가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시민권자가 네. 주한미 대사관에 가서 영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사를. 네, 영사를 뭐하러 만나러 가냐면은요. 그게 혼인 요건 증명서라 그래서 여기로 얘기하면은 네. 메리지 라이센스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는 결혼 신고하려면은 캘리포니아도 뭐 대부분의 타주들도 네네. 메리지 라이센스를 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 메리지 라이센스 유효 기간이 90일이거든요. 네. 90일 안에 결혼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지 라이센스 샀더라도 유효 기간이 지나면은 그 유효 기간 이후나 이전 날짜로는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랑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어로는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보면은 여기 메리지 라이센스랑 아주 유사하게 돼 있는데 조금 더 덜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신고를 또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서류에 영사가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본인 사인도 받고 영사가 공증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사관 내에 공증이 돼 있는 이 서류가 있어야지만 네. 이걸 가지고 한국 국적을 가진 이제 한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인정받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받으셔야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복잡한데요. 이걸 또 네네. 한글로 네네. 번역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그 Affidavit of Eligibility to Marriage에 제가 보면은 영사 사인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노터리 공증도 돼 있고 그쵸. 네, 여기 네. 메리지 직인. 라이센스를 신고하기 전에 그 주례하신 목사님이나 그렇죠. 어피시에이트 하신 분들이 사인한 거를 공증한 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미 대사관에 가서 한국에서 하려면 네, 여기 메리지 라이센스를 이제 영사를 통해서 영사를 통해서? 이런 그 네. 혼인 요건 증명서로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네네네. 근데 이제 공중료가요, 미국에서는 15불인데요. 네. 대사관에서는 50불 받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또 혼인신고.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그- 다른 공증은 그래도 굉장히 좀 저렴한데. 공중은 이게 정해져 있어요. 시그니처 하나에 뭐 15불이다. 네네. 네, 대사관은 이제 50불이라고 돼 있는데 한국에 나가신 분 중에 제가 보면은 미국 군대에 지원해서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또 데이트하고 배우자 결혼하신 만나는 분이 되게 경우가 많죠.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 군대에 계신 분들은 뭐 이 방송을 들을 찬스는 별로 없지만 가족분들 중에 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네. 그 PCS라 그래서 그 Permanent Change of Station Order, 그러니까 군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오다 나온 그 뭐라 그러지 아이디 같은 거, 또 TDY라 그래서 Temporary Duty Travel Order 이런 거, 그러니까 PCS, TDY 군대에서는 이렇게 약자로 부르는데 네. 그런 아이디를 갖고 가면은 그 50불을 면제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은 혼인 신고하러 가면은 이런 PCS나 군인 특혜. TDY 아이디를 갖고 가면은 50불 면제 받을 수 있는 걸로. 군경 할인이죠. 군경 할인. 군경 한국식으로. 네네. 미국은 네. 일단은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와, 지금 이렇게 좋네요. 헌신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에서 혜택을 많은 혜택을 받으시죠. 줍니다. 네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군대 지원하신 분들이 웬만한 대학 졸업하신 직장에 뭐 네. 물론 전문직은 아니지만 예, 예. 초봉 정도 월급을 대부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서류를 볼 때는 이제 뭐 정확한 금액을 아는데 갑자기 기억해서 얘기하려면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여기서 군대 지원해서 한국 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보면은 이제 기본급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000이나 2,500 나온다. 네. 그럼 이게 수당이 위험한 지역에 갈수록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도 제가 위험한 지역이죠. 예, 전쟁 발발. 그래서 만약에 위험 지역. 여기서 2,500 받으면은 한국 가면 예를 들어서 뭐 3,500 이런 식으로 바뀌고 배우자가 있으면은 배우자의 부양금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한국에 있는데 영주권자로 예를 들어서 군대 갔더라도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자기가 유일한 뭐 독자다. 부모님도 모셔야 된다 그러면은 그 부양 가족 수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지원금.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도 네. 와. 그러니까 지원금이 지원금을 나오는 거예요?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헬스 인슈런스 같은 것도 전 가족을 다 풀리 커버해 줘요. 제가 이제 그렇군요. 군대에 계신 분을 이제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도와주지만 또 군대에 갔다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이혼하는 것도 도와주는데 네. 군대에서 네, 네. 이혼하는 거를 제가 설브할 때는 군대를 통해서 이제 설브해야 돼서 네. 이제 이런 정보들을 제가 자주 받아서 보는 편이에요. 보셨군요. 예. 그래서 네. 제가 네. 수속할 때 이거 군대가 적성에 조금 맞기만 하면 군대 가는 게 최고다. 미국은 많은 혜택이 있구나. 뭐 금전적인 거 떠나서도 이제 여러 베테랑이니까 가지. 저기 제대하고 나서도 뭐 학비 혜택이나 또 거버먼 잡 같은 데 지원하면 약간 우선순위 같은 걸 많이 주고요. 네, 네. 뭐 제가 같은 이민국도- 조건이면은 베테랑을 먼저 뽑는 걸로 아예 다 알고 네.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민국도 이렇게 가보면은요, 한국 군대 한국에 파견 갔다 왔다, 내지는 미국 군대 갔다 왔다 하는 그 베테랑들이 상당히 많이 이민국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걸로 봐서 네. 이민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거버먼 기관에 음. 이런 베테랑들한테 그 보이는 그런 그 뭐라 하죠? 혜택을 베네핏.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뭐 군대를 가라고 뭐 독려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이제 네, 뭐 맞아요. 자녀들도 군대 보내고 한 그런 그 친구도 본인도 갔다 오고 했는데 네. 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그 삶에 굉장히 만족들을 하더라고요, 또. 네, 제가 아시는 분은 군대에 아들 둘 다 보내서 군대 안에서 지원하는 의과대학에 가서 돈을 좋네요. 일불도 안 내고 다 의사가 돼서 근데 의사가 되면은 이제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군대에서 이제 메디칼 닥터로 군의관으로 좀 군의관. 이제 네, 군의관으로 이제 공부하셔야 설브를 되는군요. 하면은 네. 뭐 forever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설브를 하고 이제 나와서 프랙티스 잘 하고 그러니까 미국 군대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군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그 보수와 혜택을 준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Affidavit of Elizabeth Marriage가 이제 영사가 사인해서 공중한 서류를 가지고 그 영어로 돼 있으니까는요. 네. 그걸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번역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신고를 하시냐면은 이제 한국의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나갔는데 시민권자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내가 그렇죠.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나가서 뭐 한국 사람만 결혼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신고는 구청에 가서 하도록 돼 있어요. 영사가 여기 콜트에 있는 뭐 클럭처럼 혼인을 선서한달지 뭐 그런 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죠. 예. 네. 혼인 그 수리 증명서 같은 거 그런 것만 지금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민권자끼리 결혼해도 한국 구청에 가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돼 있는 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하기가 쉽겠네요. 아니 우리 혼인신고 미국 가서 하면 되지 뭐 하기가 쉽겠네요. 근데 미국 가서 하면은 더 쉽죠. 근데 이제 그래도 장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쪽에서 계속 있잖아요. 체류해야 되니까. 네, 뭐 우리가 군대 이외에도 뭐 미국에서 뭐 지사에 파견 나간 사람이나 그렇죠. 정부기관, 국제기관에 장기 체제하는 그 취업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특파원으로 나갈 수도 네네,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네네. 많으니까 굳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는 게 번거로운 사람들도 많이 그런 분들은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끼리 결혼을 하더라도 한국 구청에서 일단 신고를 해야지 부부로서 인정을 우선 받는 거군요. 네네, 혼인 요건 증명서 영사가 사인 공증해준 걸 가지고 그거를 구청에서 이제 신고를 하는데 다 한국말로 번역해 가서 신고하면은 한국 구청에서 보통 당일날 준다고 돼 있는데요. 그 Certificate of Marriage Relationship. 한국말이 조금 더 어렵네요. 네. 수리 증명서. 수리를 하나요? 그러니까 네. 결혼에 관한 증명서. 여기서는 결혼 그냥 증명서. 우리가 marriage certificate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이제 한국에서 이거 한국말로 돼 있는 certificate of marriage registration을 당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게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정식 혼인 증명서, 그 marriage certificate이 되는 건데요. 그런 경우보다 이제 시민권자가 나가 있는데 그게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한국 국적을 가진 분하고 결혼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경우는 또 배우자가 추후에 미국에 어떻게 오는지 영주권 수속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한국식으로 구청에 가서 그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 신고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가족관계 등록법 제대로 2007년 1월 1일 날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호적 등본 제도가 이제 폐지됐어요. 여기 사신 분도 한국에 사신 분도 이제 이런 게 언제 바뀌었는지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잘 네. 모르거든요. 네. 호적 등본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뭐 영사관에 가서. 네, 호적 예, 뭐. 등본이 이제 다 알카이브 됐기 때문에 이름을 제적 등본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모든 그 가족관계 등록
법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서류의 원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마 여러 세대가 지날 때까지 그 아카이브된 제적 등본은 보관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럼 요즘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딱 태어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네. 기본 증명서, 이제 베직 서티피켓이라고 해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 증명서. 그런 거가 바로 만들어지고 혼인관계 증명서는 혼인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서류를 떼어보면은 미혼일 때는 거기에 미혼이라고 적혀 있어요. 혼인관계 증명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서류가 태어나면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출생신고를 하면은 그냥 호적 등본 하나에 네. 패밀리가 추리로 그래서 이렇게 호적 등본 하나 띄면은 막뭐 책이 됐었어요. 예, 쫙 네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네. 뭐 결혼한 것도 이혼한 것도 뭐 전가족이 나오고. 거기에 다 몇 번 결혼했는지 이혼했는지 뭐 다 나오니까 프라이버시가 좀 과거에는 없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 인디비주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기 이외에 직계 이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망을 하면은 어디로 들어가냐? 사망은 다시 기본증명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증명서를 저희가 받아보면은 거기에 어디서 태어났다. 아, 예. 요것만 나와 있어요. 출생지. 출생지. 네. 근데 출생 기록이 미국 같으면 벌 서티피켓에 부모 출생지 뭐 다 한꺼번에 나와 있는데 네. 한국은 이거가 이렇게 약간 떼어져 있어요. 아, 분리돼 그래서 있군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부모가 누군지 형제자매가 누군지 요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면 거기에는 결혼을 언제 했고 이혼을 언제 했고 그러니까 뭐 두 번 세 번 결혼하면 그거는 따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혼인 사람을 이민 수속할 때는 출생 기록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네. 기혼 한국에서 결혼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신 분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게 세 가지를 제출해야 되는데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저도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한국이 이게 일반본이 있고 상세본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건 뭐죠? 네. 그래서 모든 네. 이민 수속용, 비자 수속용은 항상 상세본을 떼셔야 됩니다. 상세본. 네, 네. 상세본은 이제 영어로 디테일. 상세본. 네. 공무성에 제가 얘기한 게 그대로 가이드라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본으로 이민 수속할 때 많은 분들이 가족 추정이 쉽다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영사관에 가서 상세본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일반본들을 띄워줍니다. 그 일반본을 띄워서 이제 보내면 이민국이 빨리빨리 일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접수증이 요즘 시간이 더 같으면 걸리겠네요. 한 2달 정도 있다가 서류 심사를 뭐 한 7개월, 8개월 있다가 할 때 이제 너는 보낸 서류가 이게 디테일본, 그러니까 상세본이 안 와서 너 잘못 왔으니까 서류 다시 보내라. 그러면 또 띄어서 또 번역하고 해야 해갖고. 되니까 이제 네네. 그런 것들 조금 주의하시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알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예.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정부가 알아서 바꿨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미국은 동성 간의 결혼이 다 합법이 됐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시민권자가 가서 혹시라도 동성하고 결혼하면 신고가 되냐? 그거는 한국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 18세 이상이면 이제 성인인데요.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대사관에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19세 미만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19세일 수 있어요. 대학교 1학년 정도 되면. 네. 네. 그러면 19세 미만인 사람이 결혼 신고한다 그러면 양쪽 부모의 동의서를 같이 갖고 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한국에서. 결혼한 네네. 네, 네, 네. 그리고 혹시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중 예약이 코비드 이전에는 제 기억에 예약이 없어도 이제 이렇게 가서 혼인 신고 수리서를 잘 작성을 해왔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대사관 웹사이트 한번 확인해 봤더니 예약만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네. 예약을 하면은 하루나 이틀 후에 연락이 오는 걸로 이렇게 제가 Notarial Service Appointment Request라는 게 대사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네. 네네. 그래서 네. 여기에 딱 예약을 하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예약이 언제 어벨러블 하다 이렇게 날짜가 떠요. 제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 한국에 있는 미 웹사이트요. 대사관에 네. 아까 얘기하는 그 수리 증명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영사 앞에서 그걸 받는 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운은 못 받게 돼 있고 가면은 영사가 이제 그 자리에서 작성하고 공증해 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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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금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께서 지금 이제 오늘 이민법과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가운데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비시민권자든 미국 시민권자든 결혼을 할 때 결혼을 어떤 할 절차에 때는.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사실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어들이 저희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그런데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시거나 지금 뭐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네. 뭐 좀 아마도 더 좀 주의 깊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간단한 사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또 제가 준비를 이렇게 해줘요. 상담하면서 또 자주 보는 게 한국에서 이제 혼인신고를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미국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건데 네. 한국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만 이제 띄워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신고는 됐는데 미국에 오면 미국에 가서 별도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네네네. 혼인은 한 번만 해서 그 혼인관계 증명서가 발급이 네. 되면 그 미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합법적 결혼인데 네. 제가 진짜로 이게 그 가정이 아니고 미국에 오셔서 이제 또 하셔요? 미국에서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우리는 다시 혼인신고하자. 그렇게 해서 혼인신고를 이렇게 막 2번씩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게 이해 부족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네. 정확히 모르니까. 네네네. 자, 저희들 그러면 잠시 좀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돌아와서는요. 네. 제일 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미시민권자가 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이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뭐 이런 네네네. 것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시민권자가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네. 좀 궁금할 수 있어서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바로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오겠습니다.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인정 법률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이제 저희가 네. 아이 출생 관련해서 네. 너무 궁금해요. 뭐 당연히 미시민권자가 한국이든 어디 다른 나라 가서 자녀 낳으면 그 아이는 시민권자 될 것 같거든요. 바로 자동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요. 네네네네. 이제 그 시민권자를 할지라도 해외 나가서 거주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지사에 파견 나갔든 어떻든지 간에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것만 미국에서 사는 걸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라는 건 내가 대사관 직원으로 영사로 나갔다. 또 뭐 상무국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로 나갔다. 또 네. 미국 군대에 내가 한국에 군대. 뭐 평택이든 어디든 군대 뭐 이런 복무 중이다. 그거는 미국에 사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 아메리칸 테리토리에 사는 거랑 똑같다. 네. 이 테리토리에. 네네. 네.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그 나가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직장 네, 그렇죠. 때문에 나간 분들도 있고, 네네. 뭐 부모 상속, 재산 문제, 뭐 소송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나간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은 그냥 시민권자면 자동으로 애가 시민권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네. 피지컬 프레젠스 리ኳ이먼이 있어요. 아, 그게 뭐죠? 뭐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 아이가 출생하기 이전에 5년 이상 안 살은 부모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그러네. 들어서 내가 미국에서 왜 원정 출산 같은 거 해가지고 예. 낳기만 하고 한국에서 내내 자란 애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애들은 시민권자는 시민권자인데 미국에서 5년 살은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럼 결혼하면은 뭐 이렇게 애가 결혼해서 애가 나면 시민권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5년 안 살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외국 나가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네, 비슷한가요? 한국 분들도 원전 출산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하셨고. 이중국적 갖고 한국에서 사는 시민권자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이중국적 갖고는 있지만은 네. 여기에 살았던 시민권자처럼 똑같지 않다는 얘기를 그렇죠. 들었던 거예요. 5년 이상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네네. 아이가 14세 된 이후로 본인이 14세 된 이후로 2년을 포함해서 5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년을 살지 않았다 그러면은 애가 결혼해서 태어나도 시민권자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것도 뭐가 좀 세분화되어 있는 법이 확실하게 있군요. 네, 그것도 이제 결혼한 네네. 경우는 그런데 결혼 안 한 경우는 뭐 스페셜 리ኳ이먼 같은 게 있어요. 네. 뭐냐면 결혼 안 하고 이제 애만 태어난 경우 미국도 많고 한국도 더러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특히 아버지가 이제 혼자서 시민권자인 경우는 정부가 원하는 게 있어요. 에피데프트 퍼런티지라 그래서 피지컬 프레젠스 서포트. 그러니까 아이가 18세 때까지 시민권자 아버지가 애를 책임진다는 서류에 사인해서 대사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애 출생 신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버지가 민간인이었을 경우는
누구인지 또 솔직히 막 DNA 테스트 할 수도 없고 되게 네네,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이가 임신한 그 엄마가 임신한 동안에 미국에 살았다는 프루프는 무조건 요구 사항이에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미국 쉽지 않네요. 군인이면 미국 간단한 게 군인이면은 아니네요. 네. 군대에서 복무한 뭐 아이디 뭐 근무 증명서 그렇죠. 이런 거가 예, 필요하고 재직 민간인들 같은 증명서. 경우도 뭐 출입국 기록 특히 미국 여권에 입국 도장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진짜 자기인지 아닌지 대사관에서 뭐 인베스티게이션 할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증명 서류를 출생을 신고하는 사람이 다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 법적으로 86년 11월 14일에서 2017년 6월 11일 사이에 대략 한 11년 정도 되는 기간 사이에 태어났는데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엄마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만 미국에서 1년만 산 기록만 있어도 되는 걸로 약간 예외 사항이 있어요. 조금은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영주권의 자녀가 네. 해외에서 이제 출생했는데 그러면 영주권은 바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은- 영주권 자녀 문제가 조금 더 그러니까. 복잡할 것 같은데 예. 느낌에. 애도 그냥 네, 그래요. 많은 예, 분들은 예. 이제 영주권을 가지고 해외 나가면은 그 태어난 아이가 사실은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영주권자이기 네. 때문에 아.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여기는 속지주의국 네네네. 태태하고 있으니까 미국 태어나면 무조건 시민권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까지. 네네. 임신 중독이 너무 심하달지 뭐 이렇게 그 산후조리 같은 게 케어를, 지금 필요해서 필요해서. 누군가 케어해줘야 되는데 배우자는 일해야 되고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가서 네. 친정집에 있는달지 뭐 이렇게 산후조리를 받는달지 해서 나가신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결정할 때 이런 거죠.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영주권자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2년이 지나기 전에 네. 그 태어난 아이의 엄마가 첫 번째로 미국에 돌아올 때 네.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들어오면은 그냥 이민 수속하지 않아도 공항에서 바로 영주권을 수속하는 페이퍼웍을 입국 심사하는 CBP에서 해가지고 이제 주도록 돼 있는데 바로 데리고 들어오기만 하면 2년이네. 네, 네, 2년, 2년까지. 네,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산후조리하고 6개월 있다가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서 혼자 딱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냥 먼저 공항에. 잠깐 너 있어. 엄마 애는 미국에 외할머니한테 잠깐만 갔다 올게. 맡겨놓고, 네, 법을 모르고. 예.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 상의하니까 첫 번째 지난번에 올 때 얘를 데리고 왔었어야 된다. 근데 모르고 실수로 그냥 혼자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는 애가 영주권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와. 다시 그럼 다시 되게 다 중요한 거네요, 이거. 네, 신청해야 태어나서 엄마가 첫 번째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아이를 반드시 데리고 들어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냥 사정은 바로 다 되는데. 있으니까 또 엄마가 네네. 와서 뭐 일을 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맡겨놓고 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쉽게 영주권을 받는 데는 항상 사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왜 사기요? 입양이라는 네.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야 되는데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인데요. 네. 한국 사람에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분야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이게 뭐냐면 내 애가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고아를 아이고. 이제 데리고 와서 내가 난 애다. 그리고 이제 데려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막 방지하기 위해서군요. 그럼 바로 그러니까 자동 입양을 안 하고 영주권이니까. 왜냐면 자동 영주권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서는 애만 데리고 오면은 딱 준다기보다는 애가 진짜로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네네. 병원 기록, 그런 게 다 필요하군요. 출생 증명서. 자기의 예를 들어서 메디컬 레코드, 자기가 이제 진짜 임신해서 얘를 낳았다.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분만한 다음에 이제 디스차지 레코드 이런 거를 또 다 띄어서 네. 이거는 진짜로 내가 난 자식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만들고 또 그 아이도 출생 신고가 돼서 대한민국 여권이 있어야지 비행기를 타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 충분한 증빙 서류를 다 준비해 가지고 공항에 와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코드는 NA3라고 해서 우리가 뭐 영주권자 배우자는 뭐 F2 뭐 2순위 뭐 네네. 시민권자 직계는 IR 이렇게 이제 코드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취업이민이나 가족 추청을 했어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인터뷰하는데 이제 몇 단계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민 비자 피가 보통 인터뷰하기 6개월 전쯤 내는 거예요. 예. 근데 돈을 다 냈는데 인터뷰하는 사이에
애가 태어났어요. 네네. 내지는 인터뷰하고 나서 6개월 이민 비자를 주거든요. 그럼 네네. 6개월 안에 미국의 공항에 도착하면 영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 비자 받은 다음에 또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냐? 영주권자가 아닌데 영주권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 근데 이런 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네. 이민 비자를 피비를 내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거는 following to join이라 그래서 우리가 내셔널 비자 센터에 연락을 해가지고 애한테 이민 비자 피를 보내다오. 애가 태어났다. 애도 동반 가족으로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피를 내고 엄마 아빠랑 수정을 해서 정식으로 해야지만 걔는 들어올 수 있고요. 네. 이민 비자 피를 낸 이후로 태어난 아이는 아까 영주권자가 될 준비가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비자 피를 내지 않아도 영주권자가 해외에 나서 자녀를 데려두시 걔를 데리고 공항에 들어오면은 네, 똑같은 NA3 코드로 걔를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주권 대기 상태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서 아이가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그냥 같이 동반할 자격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사실은 일반인도 모르지만 전문가들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네.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고 아까처럼 뭐 첫 번째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데려오냐. 근데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2순위 A로 초청을 하면은 요즘 같으면 대략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1년 반 동안 생이별 하나요? 생이별이네요. 네, 애기랑. 아이는 이제 못 뭐 만나요? 에스타로 들어오려고 해도 엄마가 영주권자고 하기 때문에 입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뭐 아이고. 아무런 의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해외에서 영주권자가 자녀를 낳을 때는 이런 게 있으니까 법을 꼭 숙지를 하고 알아야 되고요. 네. 잘 서류를 준비해서 공항에서 입국을 잘해서 아이가 영주권자를 입국할 수 있도록 하면은 뭐 산후조리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한국 나가서 잘 세이프하게 자녀를 낳고 올 수 있는데 네. 그래도 180일 이내에 들어와야지 입국 심사가 좀 까다롭지 않지 가서 막 1년씩 너무나 한국에 자리 잡고 오랫동안 살다가 들어오면은 입국 심사가 아무래도 되게 까다로워요. 네. 6개월 안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네. 들어와서 이곳에 살 거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군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 낳기 전에 이제 힘들면은 한 2달쯤 전에 나갔다가 네네, 애 네. 낳아서 한 3개월 정도 산후조리 네네네. 하고 6개월 되기 전에 들어오는 것이 입국 심사가 좀 안전하다는 거죠. 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자주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근데 참 그래도 모르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네. 있다가 보면은 자식하고 생이별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 의지가 꺾인다거나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니까 삶에 네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법을 모르기 때문에 상담 자체를 안 네네.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안 된다고만 생각하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하, 네. 그렇군요. 네, 네. 진짜 잘 좀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네네. 네, 오늘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얘기 나눴는데요.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213-738-0928, 213-738-0928번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문의해 보시면 될 것 요즘에 같아요. 대면 서비스 하세요? 네, 저희는 줄곧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코비드 이전에 비하면은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거는 반 정도로 줄이고요. 네. 줌 줌으로. 화상 미팅하고, 네, 전화 미팅하고,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213-738-0928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